미친 듯이 짚밟고 패고 또 팹니다. 그 살을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라. 이날 밤 연산군은 그냥 미친 군이었습니다. 1504년 3월 19일 밤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자신에게 여자를 정기적으로 바쳤던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승재의 아버지인 임사홍, 들어보셨죠? 이 임사홍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연산군에게 전합니다. 전하의 어머니가 쫓겨나 이 사약을 드시고 돌아가신 일이 너무나도 원통하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피 묻은 적삼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흘린 그 피 묻은 적삼을 연산군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면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야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연산군은요, 이미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쓸 그 비장의 무기로 꼭꼭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연산군, 바로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그날이었나 봅니다. 연산군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자신의 궁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갑자사와 그날의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갑자사와 그날, 연산군의 미친 짓 하나. 자, 연산군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의 계모, 아버지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의 처소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 두 사람을 창경궁 뜰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요? 미친 듯이 짚밟고 패고 또 팹니다. 아니, 걔도 계모 어머니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엄씨와 정씨는 반실신 상태가 되어 축 늘어집니다. 아니, 어쨌건 자신의 법적 어머니를 아들 연산군이 몽둥이로 개패듯 팬 미친 짓 하나였습니다. 갑자사와 그날, 연산군의 미친 짓 둘. 연산군은 정말 미쳤습니다. 분이 안 풀렸나 봅니다. 이번에는요, 엄씨와 정씨의 친아들 이항과 이봉을 끌고 오랍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모두 나가라. 모두 나가라. 자, 이제 이 장소에는요, 연산군, 쓰러진 엄씨와 정씨, 그리고 그 앞에 영분도 모른 채 끌려온 엄씨와 정씨의 친아들 항과 봉, 얼굴도 분간이 안 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연산군은 썩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복 형제인 항과 봉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들 앞에 쓰러진 저 여인들은 죄인들이다. 마구 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들에게 지금 친어머니를 패라고 연산군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이 떨어지자 덜덜덜 떨면서 이 봉둥이를 든 항과 봉, 이후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항은 몽둥이를 들고 여인을 내리칩니다. 너무 어두운 밤이라 실신한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봉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 앞에 쓰러진 여인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선 차마 몽둥이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모습에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들어오라. 그리고 저 엄씨와 정씨를 마구 쳐라. 결국 엄씨와 정씨는 그 자리, 그곳,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갑자사와 그날, 연산군의 미친 짓 셋. 광기 어린 연산군, 이 피 묻은 옷을 끌고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윤씨가 패출된 후 그 자리에 들어온 왕비 정현왕후였지요. 훗날 연산군을 쫓아낸 중종반정의 주인공인 중종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연산군의 법적 어머니이기도 했죠.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자순대비의 침소로 향한 연산군, 그는요, 칼을 뽑아들고 침소 안에 있는 정현왕후를 향해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연산군의 아내 중전신씨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하, 진정하십시오. 전하, 진정하십시오. 겨우
겨우겨우 연산군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핏발선호는 이미 풀린 상태. 연산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사와 그날 연산군의 미친 짓 넷. 거의 엽기 수준입니다. 아까 자신의 친어머니를 때리겠던 배다른 형제 한과 봉, 그들의 머리카락을 잡아진 채 끌고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궁궐의 가장 큰 어른 인수대비의 침소였습니다. 인수대비는요,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연산군의 친할머니죠. 연산군은요, 인수대비가 며느리 패비 윤씨의 죽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밖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거침없이 침소문을 박차고 들어간 연산군. 놀란 할머니 앞에 끌고 온 이항과 이봉을 던져놓습니다. 이 연산군과 이항, 이봉은 모두 인수대비의 손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엽기적 행동. 이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괴해요. 갑자기 이 순간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항에게, 인수대비에게 술을 따르라. 뭐죠? 왜 이래 이 사람? 너무 놀란 인수대비는 어쩔 수 없이 손자 이항이 따라 올린 술을 일단 마십니다. 그때 연산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주실 것 없사옵니까? 이 놀라움과 이 적막함이 흐르는 이 미친 기괴한 장면. 드디어 연산군은 할머니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할마마마,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야사에 따르면 이때 연산군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했다고 합니다. 정사에는 불경한 언사를 하였다 정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인수대비는요,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요. 이 일이 있고 한 달 뒤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갑자사와 그날 연산군의 미친 짓 5. 이날의 미친 짓에 정점을 찍습니다. 자신이 아까 죽였던 후궁 엄씨와 정씨, 세상에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둘의 살을 찢으라. 그 살을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라. 그 시신의 살로 만든 젖을 산과 들에 흩어뿌리라. 이렇게 연달아 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게 하고 손자가 할머니를 들이받고 죽은 사람의 살을 젖으로 담그게 하고, 이 폐륜과 범죄로 얼룩진 1504년 3월 20일 갑자사와의 밤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연산군은 도대체 왜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게 된 걸까요? 여기에 정치적인, 역사적인 해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버지 성종, 이 성종은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스타일이었죠. 이를 통해서 언론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성종. 그러나 그 옆에서 세자 연산군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여기가 왕의 나라인데 이 신하들이 뭔데 저렇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쳐? 뭐야? 내가 왕이 된다면 이 모습 절대 용납치 않으리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왕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연산군. 그 왕권 강화의 순간을 이 갑자사화를 통해서 이뤄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해도 이날 밤 연산군의 모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날 밤 연산군은 그냥 미친 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 세습체계, 뽑기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이런 임금, 이런 폭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를 둘러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이 폭군이 될지 성군이 될지 그저 운명을 기다려야 했던 그 백성들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폭군을 내리고 성군을 뽑을 수 있는 시대.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박치기를 했다고 합니다.